오늘은 정법전 TV 정혁진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오늘 점심 약속이 있으시다고요? 아, 네. 네. 그럼 오늘 너무 보고 싶었던 네네. 정법전 TV는 하루 쉬시나요? 네네. 점심 식사 때문에. 네네.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그다음에 요즘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썩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밥 먹는 게 낫다. 예, 예. 아우 마음이 아픕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밥 먹는 게 낫다. 방송하는 것보다. 네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정말 강냉이 여러분들, 강냉이 선생님들 진짜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도 많이 봐주셔야 되고요. 우리 정법전 TV도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밥 먹는 게 낫다. 그런데 사실은 할 게 없어요. 뭘 할 게 없어요. 할 게 많아요. 아니 제가 주로 여태까지 했던 게 이제 법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을 쭉 했는데 재판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뭐 재판도 없어졌지만 법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이걸 제가 이야기할 게 별로 없고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관세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간세할 건데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저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네. 반응도 뭐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 네네. 네, 이전에 한창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결국은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게 일반 신문이나 뭐 방송에서 나오는 것보다 요만큼만 더 깊이가 있는 거 네. 그렇다고 아주 전문적인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또 그럴 만한 역량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유튜브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신문 기사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깊이가 있는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다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소재가 지금 고갈돼 있어가지고 옛날이 그립습니다. 저도 옛날에 참 그립습니다. 네네. 제가 어저께 간만에 우리 지인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국민의힘 당직자들하고 이렇게 좀 오래된 지인들하고 당직자들하고 저녁도 좀 먹고 그래서 좀 먹었는데 예전 얘기들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했는데 옛날이요. 음. 옛날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얘기도 하고 또 뭐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보니까 탄핵을 2번 당했더라고요. 탄핵이 2번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당직자 2명이 있었는데 네네. 공교롭게 그 당직자 2명은 공교롭게도 2번 다 대통령실에 가서 탄핵을 2번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그 당직자 2명 다시는 정권을 창출하면 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되게 슬픈 사연이죠. 슬픈 사연이고. 뭐 옛날도 아니에요. 그 7개월 전으로만 돌아가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또 다른 세상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유병세 강펀치가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제 꿈이 생겼습니다. 제 꿈. 저도 이제 무슨 목표가 있어야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독립 채널 10만 명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꿈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0만 명. 원대한 꿈입니다.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주변에 손을 잡고 10만 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버튼을 준답니다. 버튼을 옆에다 놓고 한번 방송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못 받았는데. 나눠드릴게요. 네. 또 잘라서라도 나눠드릴 테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관세 얘기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새벽 1시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쯤인데요.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뭐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정 PD가 저한테 예쁘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기 보내줬는데 뭐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뭐 꼬부랑 글씨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네네. 예, 보내줬는데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뭐 수신자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으로 수신자를 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녹취가 아니구나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아름다운 서한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서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고 일본 총리에게도 보낸 서한도 있습니다. 양국 모두 8월 1일부터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는 얘기인데요. 25% 상호 관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대로 일단은 되긴 됐어요. 얘기는 됐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 조금 협상이 뭐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정도면 꽤 높은 거 아닙니까? 무지하게 높은 거죠. 왜? 꽤 높은 게 아니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6월 3일, 4일에 대통령 됐다라고 보면 오늘이 7월 8일이니까 한 달도 넘었는데 그 사이에 원래 한미 관계에는 이 정도 되면은 정상회담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서는 축하한다라고 하는 뭐 그 전보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충분히 왔었어야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그 친서가 이 그 서한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첫 번째 그 편지인데 그렇죠. 첫 번째 편지죠. 그런데 그 첫 번째 편지가 편지가 관세를 왕창 부과하겠다. 안녕 하면서 안녕 반가워 하면서 25% 먹어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저기 미국 사이에 이러한 적이 있었는가? 만약 이런 편지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본의 총리도 받았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최소한 그 전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이런 정도 편지는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방 빵 때리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한미 관계가 굉장히 그 문제가 된다. 그 관세를 떠나가지고 한미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오늘까지였어요. 오늘까지였죠. 오늘까지였는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8월 1일부터라고 하니까 한 3주 정도가 그 뭐 좋게만 생각하면 3주 정도가 유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한미 관계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잖아요. 만나주질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캐나다 가서도 만나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위성락 실장이 그 미국에 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성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아유.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편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관계는 불공정하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불공정하다.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25%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이가 넓습니까? 아니면 뭐 사우디나 어디처럼 석유라도 많이 납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수출해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 미국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한미 간의 그 무역 관계는 오랜 기간 불공정했고 그래서 20%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센 그 수치인데 그런데 오히려 모자라는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그렇게 편지에 얘기했죠. 그렇죠. 오히려 모자라는 모자라다. 수치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더 올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 거기에 조금 반발했다는 기사 제가 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더 알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면 그러면 그 더 깨질 줄 더 알아. 깨질 줄 알아라. 이건 얘기했죠. 어마어마한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상호 관세가 25%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상호 관세가 영어로는 리시프로컬 그 테리프인데 이게 그 원래 그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트럼프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게 원칙대로 하면 우리가 미국에게 25%를 때리니까 미국도 우리한테 25%를 때린다. 이런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미국한테 그렇게 관세를 갖다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딱 봤을 때 얘네가 불공정한 무역으로 그 뭐 미국에게 손해를 갖다 끼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한 25%는 때려줘야 그래야지 한미 간의 무역 관계가 트럼프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공정해진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도 아닌데 상호 관세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고 제일 큰 문제는요 자동차.
자동차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품목별 관세를 추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면 어찌어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추가 25%니까 50% 관세를 갖다가 물게 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거는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가 상호 관세에 추가해가지고 50%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철강, 알루미늄 이런 회사들은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75%를 더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참 깝깝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관세를 했을 때는 베트남은 20% 해줬잖아요. 네네. 근데 베트남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거는 뭐 상호 관세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정부의 그야말로 자의적인 재량과 판단에 의해서 이런 식의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마음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과연 지금 정부가 그러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눈에 들어 있는가. 만약에 트럼프하고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면 벌써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나토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어야 됩니다. 가셨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유병수 차장 눈치 보고 싶어서 눈치 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갑과 을과의 관계는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이렇게 저 갑자기 갑이 된 거예요? 뭐 일단 그렇다고 치고 저 정이에요, 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는 을 다시 을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을 다시 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개도 숙이고 그래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쭉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의 수치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해. 야, 니네가 너무 많이 무역 흑자를 가져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니네가 만약에 우리가 25% 상호 관세를 했는데 여기에 보복 관세를 해? 그러면 관세를 다른 데다가 왕창 더 부과를 시켜버릴 거야라고 협박을 또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 수출하는 제품을 또 할 경우에는 또 관세를 더 따더블로 매겨버린다. 또 협박을 또 했죠. 이거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협박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뭐 옴싹달싹 못하게 해버린 거죠. 뭐. 그다음에 오늘 또 기사가 우울한 기사 또 나왔는데 그 삼성전자 이익이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왔던 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였는데 지금 반도체가 뭐 중국이나 이렇게 쫙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게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방산도 어떻게 될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요즘 제일 잘 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아니었습니까? 자동차였죠. 현대자동차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기업이 알아서 다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그 다음에 뭐 화학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거의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재정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용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어쨌든 정부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세 문제는 일단은 위성락 실장과 그다음에 뭐 통상산업본부장요? 이 두 사람 보내가지고 될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정말 이 두 사람 보내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섰긴 들어섰지만 아니 이 두 사람 보내가지고 관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춰 볼 요량이면 이 두 사람 미국 정부에서 이 두 사람 뭐 제대로 알긴 알겠습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모르죠. 예?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최소한 뭐 총리급이나 가가지고 해가지고 좀 만나고 뭐 하는 성의를 보여야 뭘 트럼프 성격상, 트럼프 또 성정상 뭐 성의를 좀 보이네. 뭐 이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위성락 실장 보내고 무슨 통상교섭본부장 보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전에 협상했던 산자부 장관은 계속 수사 거기 국무회의 참석도 안 했는데 계속 수사받으러 왔다 갔다고 하고 이 뭐 협상 파트너는 수사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협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뭐 위성락 실장은 그래도 자주파 동맹파 할 때 동맹파라고 제가 동맹파라고 하니까 알고 있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지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뭐 우리나라에선 유명하신 분이지만 미국에서 누가 알아요? 미국에서는 뭐 얼마나 잘 알까? 이제 뭐 나이는 비슷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는 오히려 누구를 보내는 게 더 나았겠는가? 한덕수를 보내는 게 낫죠. 한덕수 전 총리 딱 보내면 네. 네가 당신이 한덕수냐 이러면서 떡수. 영어 잘하더라, 영어 어. 뷰티풀하더라. 어. 그러면서 또 한덕수 총리가 뭐 옛날에 통상교섭 본부장도 본부장도 하고 했고 중위 대사도 했고. 그러니까 미국 대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미국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 알 테니까. 아니 그 다음에 정용진을 보내든지. 예컨대 정의선 회장 같은 정의선 경우에 회장도 있고. 그 현대자동차가 그때 뭐 백악관에서 무슨 투자 발표 같은 것도 했고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아들 주니어하고 예. 그 굉장히 친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났던 사람 우리나라에서 몇 명 없잖아요. 그 예. 지난번에 두바이인가 어딘 가서도 정용진 회장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사하는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지 간에 이게 뭐 이념이나 뭐 그냥 성향 같은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하면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현주 의원 영어는 잘할 텐데 그 정도 무게감 가지고 이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니 김우영 의원이 이제 고등학교 선배이긴 한데. 진짜? 예. 근데 김우영 선배 제가 잘 알죠. 네네. 우영 형을 잘 아는데 어, 우영 형 영어 잘 못해요. 음. 그 우영 형이 데모 엄청 하던 형인데 이 형이 가가지고 대미 특사단 가가지고 뭘 해요? 미국 한 번인가 가본 사람인데 대미 특사단 가면 뭐 하냐고요. 관광하면 좋겠네. 아니 그 가가지고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 형을 아니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 똑똑한 형이에요. 네. 근데 이 형이 국내에서는 아주 전략도 잘 짜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기획력도 좋은 형이지만 그 가서 뭘 관세 협상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있어요. 참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덕수 뭐 정용진, 네? 정의선 뭐 이런 차라리 정몽준을 보내는 게 나아요. 뭐 아니면 이재용 회장 가도 괜찮죠. 이재용 회장을 네네. 가든지 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해야지. 여기에 지금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흥묘백묘. 진짜로 우리나라 경제에 필요한 일이라면 흥묘백묘. 잠깐 뭐 수사를 좀 멈추고 보낼 사람 보내고 출국 금지 걸어놨지만 잠깐 풀어놓고 가서 좀 설마 한덕수 전 총리가 수사 받다가 튀겠냐고요. 도망가겠어요? 어디 설마? 뭐 안 돌아올 수는 있죠. 아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사업가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업하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외교관, 전통적인 정치가 이런 사람들보다도 진짜로 그 비즈니스맨들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 국제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뭐 위성락 실장하고 본인 사람들 보내가지고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관세 25%좀 낮추는 방향으로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올라가지만 않기만 최소한 더 올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분명히 그 압박 들어올 텐데 잘 협상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건강에 이상 없도록 해주세요. 예전에 MB 때 30개월 이상 죽어도 못 받는다. 뇌 송송 뚫린다고 난리 쳐가지고 광우병 해가지고 30개월 절대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광화문 싹
집회해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광우병 집회해가지고 결국은 얻어냈잖아요.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받는 걸로. 근데 이제 30개월 이상 받으라고 미국에서 계속 압박 들어올 텐데 이재명 대통령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받으면 광우병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해요. 뭐 저는 30개월 이상도 잘 먹을 것 전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분명히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하라고 압박 들어올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받을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 고기 책임 물어서 자를 걸?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 민주당 소속 사람으로 농림부 장관 싹 바꿀 거예요. 책임은 전 정권 사람한테 싹 넘기고. 30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그때는 이명박 그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때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그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뭘 어떻게 하겠다 그랬던 사람도 미국 가가지고 햄버거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개월이 아니라 60개월 뭐 300개월짜리 소라도 다 수입하라고 하면 그럼 뭐 다 받아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마음이 넓으시네요. 오늘 점심 좋은 데 드세요? 소고기 먹을 것 같아.